예, 여러분,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중세사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5년간, 자, 국가직 7급에서 정치, 자, 훈요 10조 나왔죠? 그래서, 자, 훈요 10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성종 때 최순호의 5조 취적편과, 자, 시무 28조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자, 당연히 여러분 제도사 잘 나오고 도병마사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이자겸의 난, 그리고 이자겸의 난은 또 시대적 상황이 있었었죠. 그래서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었지만 2017년 저희가 최순실 사건과 함께 자, 연루되어서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신정변식의 최충원, 그럴 때 최후가 비교되어서 나오겠고요. 자, 원간석기 고민왕, 그리고 늘 고려의 사건 수사 막 뒤집어서 내는 문제들도 좋아하는 문제죠. 자, 경제에서 자, 노국 관련 문제. 이거는 태조 왕건이 자,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 예산진에 가서 그 지역의 자, 노급에 대한 얘기를 했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상호 관련 문제, 그리고 좋은 제도, 이건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었죠. 자, 사회 파트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다시 꼭 파악하십시오. 고려인들 어떻게 살았냐, 이런 것들. 자, 그런 재산 상속, 이런 문제는 늘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의 변화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문화. 자, 고려 문화는 출판 문화였고요. 자, 삼국사기 나왔고, 또한 불교, 그리고 주요 승려, 그리고 또 하나 금속활자, 상종, 고군, 예문, 그리고 자, 비색청자, 즉 인종 때 송나라 사신 서궁의 고려 도경 나와서 이 당시의 상황 물어봤는데 갑자기 상감청자 어쩌고저쩌고 절대 아니죠. 이 송나라 사신 서궁의 고려도공에는 상감청자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요. 우리 청자를 비색이라고 해서 극찬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려건축. 이것도 주지퍼 양식이냐 다퍼 양식이냐 배울린 기둥이냐 또는 맞벨 지붕이냐 팔자 지붕이냐 이거를 가로놓기로 나오자 수험생이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늘 공부했던 게 이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문화 관련 문제 자, 한 번 더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볼까요? 5번. 자, 밑줄 친 이것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바로 뭐였어요? 자, 훈요 10조 내용이잖아요. 짐은 평범한 가문 출신으로 분에 넘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올랐다. 자, 제19년 만에 사만을 통일하였고 이제 왕이 오른 지 25년 됐다. 이제 내 몸이 늙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그래서 이걸 쓰겠어. 훈요 10조. 후대인들이 잘 후대왕들을 봐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이거였고요. 그래서 사료를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요. 자, 답은 1번이었잖아요. 연등의 팔관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축소가 아니었죠. 그대로 유지하라. 자, 축소는 언제였어요? 최순호의 시무 28조의 내용이고 자, 거기서 연등의 팔관을 축소하고 또는 없앨 걸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훈요 10조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동시에 성종 때 최순호의 시무 28조도 같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이거 2018년 지금까지 오면 역대 불교 관련 문제 중에서 최고의 문제였었고 이거는 또 제가 별도로 유튜브에 불교 관련 문제로 따로 뽑아서 설명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자, 참회, 미타 정토 또는 정토신앙.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 천태종에서의 요새 스님의 신앙 결사 운동이었고요. 송강산 길상사 또는 송강사죠. 자, 여기서 새로운 선풍. 이거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진울의 자, 수선사 결사고요. 그 다음 다 북악파를 중심으로 남악파를 통합했다. 화엄종을 정리했다. 누구였습니까? 고려 광종 때 균요 스님이었고요. 그 다음 고려와 송, 거란 등의 불교 저수를 망라한 신편제 종교 장총록을 작성해서 속장경 이거는 자, 고려 숙종 때 대각국사 의천이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중국 화엄정의 반개인 이통현의 화엄사상 어쨌든 자, 선종의 화엄사상까지 받아들여서 자, 종파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켰던 게 진울의 조계종이었으니까 자, 바로 자, 요새가 아니죠. 나가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다시 한번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특히 자, 이 대각국사 의천은 다 균요가 화엄정을 통합했잖아요. 근데 이 화엄정은 너무 관념적이야 그러면서 결국 실천을 끌고 왔잖아요. 이게 바로 자, 의천의 해동청태종, 교간, 겸수, 성상, 겸학 이거를 강조했다는 것도 꼭 파악하십시오. 자, 불교에서는 4대 천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신라, 자, 원용, 통일신라 의상, 그 다음에 고려의 자, 의천, 그리고 진울 이 4명부터 파악해 두시고요. 기타 고려의 전기 균형, 그리고 자, 요새, 그리고 해심 이런 스님들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중세에서 최근 5년간 출제되지 않은 주제는 뭐였을까요? 예, 자, 고려 전기 왕 중에 태종, 그 다음에 광종, 성종 이런 왕의 업적을 물어보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자, 중앙제도 물어봤지만 지방제도, 그런 교육제도, 과거제도 관련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지방제도 자, 공부할 때는 늘 고려와 함께 조선을 같이 보시고요. 교육도 마찬가지, 과거도 마찬가지, 고려와 조선을 같이 보시면 동시에 두 시대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자, 고려는 사실 대외관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동안 5년간 7급 시험에서 고려의 대외관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꼭 보십시오. 그 다음 고려의 전시과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동안 5년간 나오지 않았나요? 자,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꼭 파악하십시오. 그 다음 원가습기 주요왕, 자, 공민왕만 나왔지 충렬왕, 충선왕, 충무왕 이런 왕들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많은 내용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고려의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즉 제조대장경 이런 자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았던 주제들 중심으로 헷갈리는 주요 기출 OX로 정리해 볼까요? 자, 중국의 36명의 승려를 파견하여 법안종을 배우도록 했고, 자, 이거는 법안종은 바로 해거 스님이었죠. 해거 스님을 보내서 자, 바로 선종을 통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제강과 의통을 파견해서 천태학에 대한 관심을 보인 왕은 당연히 누구예요? 광종이고요. 그리고 또 광종 때 균열을 하여금 교종을 통합하게 했었잖아요. 자, 어쨌든 광종 때 해거는 법안종, 제통과 의관, 그 다음에 자, 이런 균열 이런 스님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 도입했다. 자, OX 옵니다. 두 번째, 고려 성종은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육부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관제 마련. OX, X죠. 자,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바탕으로 했지만 성종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이성육부로 운영했으니까 그게 틀렸습니다. 세 번째, 자, 고려 지방제도. 고려 5도에 파견된 안철사는 상설 행정기관 없이 순회하며 수령을 감독했고 외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즉 지방간이 파견된 주연보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자, OX 옵니다. 자, 그리고 자, 12세기 초 윤간의 권위로 별관을 편성해서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동북 지역에 9개 성을 쌓았죠. 자, OX 옵니다. 그러나 이 동북 구성은 1년 7개월 만에 돌려줬다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10세기 말에 성종 때 서희의 강동육주, 서희의 외교담판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해요. 자, 5번 몽골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까지 피난하는 등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다. 자, 몽고가 아니었었죠? 자, 뭐였습니까? 홍건적의 2차 침입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6번 충선왕은 정방을 폐지하고 사리만을 설치하는 등 관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 전매제, 즉 의염창을 두어서 소금 전매제 실시했습니다. OX 옵니다. 자, 7번 강화도에서 완성된 팔만대장경은 최씨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원간석기에 해인사로 옮겨서 보관되었다. OX X죠. 자, 해인사로 옮겨진 것은 조선에 가서 조선 태조 때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자, 경상남도 남패가 아니라 남해죠. 오타입니다. 남해에서 판각됐고요. 자, 강화도 대장경 판당으로 옮겨서 보관하다가 자, 외구의 침범으로 자, 조선 태조 때 자, 해인사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해인사 장경 판전은 15세기 건축물이고 15세기 가서 옮겨졌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자, 최근 5년간 조선 전기사회에서는 또 어떤 주제가 우리가 출제되는지 파악해 볼까요? 자, 정치는 조선 초기 국왕협정,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 그리고 조선의 관계, 즉 18풍계, 자, 행수제 이런 거 물어봤고요. 자, 중앙정치조직, 그리고 조선전기 군사제도, 그리고 김종직 두 번 나왔네요. 즉 사립화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2015년에는 명종 때 사건들, 즉 16세 사건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경제에서는 2017년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였었죠. 자, 무슨 어느 관리의 이영이란 관리의 어떤 상황 얘기하면서 16세기 경제 상황 물어봤던 문제 베스트였었어요. 그 다음에
자, 2016년에는 농사직설 관련 사료 나와서 세종 때 경제상황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고요. 사회파트 문제가 5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네요. 결국 고려도 그렇고 조선 전기도 5년간 사회파트가 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고려와 조선을 같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자, 우리가 시험에 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문화, 이왕, 뭐 늘 이왕 아니면 이 아니면 이왕이었죠. 그 다음에 역사서, 동국통합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시에 고려사, 세종시차, 우리가 이런 실록들 꼭 받으시고요. 또 하나, 이 문화사 관련 문제 좀 꼼꼼하게 물어보는 게 7급 문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16, 17세기 그림을 물어봤던 문제. 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다시 감각을 키우려고, 자, 2017년 하반기 문제 하나 볼까요? 자, 기억부터, 자, 리을 이 시기에 관련된, 자, 문제 물어보는 거였고요. 자, 어쨌든 기억에 소속된, 자, 주서는 왕과 신하 간의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가를 매일 기록했다. 자, 왕과 신하 간의 오고 간 문서를 기록했는데, 주서, 이건 뭐예요? 승정원이죠. 승정원에 있는 주서. 그래서 그 결과 승정원 일기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승정원이고, 그 다음에 리을은 승정원 일기고. 자, 왕이 바뀌면 앞에 왕의 통치 기록인 사초, 시정기, 조보 등을 합하여 자, 디귿, 즉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해서 각각 랩을 만들어서 자, 한성에는 춘추관에 보관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기억은 승정원인데 자, 밑에 미안해요. 자, 의정의 합자 기관으로서 백관과 섬을 총괄했다. 이거는 의정부죠. 그 다음에 자, 승정원 일기는 실록 편찬의 기초자료, 사초와 함께 자, 기초자료였으며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여러분 그동안 국가직 취급에서 유네스코 관련 문제가 거의 안 나왔네요. 꼭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디귿, 자, 이 실록은 임진왜란 이후에 전주, 성주, 충주에 지은 사고가 각각 보관되었다. 말도 안 되죠? 임진왜란 전에 4대 사고, 자, 서울 춘추관, 그리고 전주, 성주, 충주에 보관되어 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탔는데 다행히 하나 남았다. 어디? 전주 사고. 그래서 전주 사고를 바탕으로 5대 사고로 가잖아요. 선생님, 5대 사고 외워도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자, 임진왜란 전에 4대 사고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한성의 춘추관이죠. 춘추관. 리을은 춘추관이었는데 자, 춘추관은 국왕의 교서, 외교문서 관장 아니죠.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는 곳이고 국왕의 교서를 편찬하는 곳은 예문관이고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것은 승문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선의 중앙의 정치에도 다시 한번 파악하시면서 조선왕조 실록 그리고 역사서들 다시 한번 파악하십시오. 자, 8번 2018년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율곡 이 얘기 아시죠? 나라가 한 200년 바뀌면 바로 중세기가 된다. 그래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바로 율곡 이 얘기였고요. 선조 임금이 자, 율곡 이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개혁했다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렇게 순환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아쉬움. 그래서 다시 자, 답은 기자실기였고요. 자, 경과 을을 강조했죠. 실천적 의, 실천적 경, 이거는 조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성악십도는 이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동문선습. 근데 이미 아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박세무인데 박세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동안 5년간 출제되지 않은 주제는 뭐였을까요? 네, 태조. 사실 근데 태조는 단록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태조 때는 늘 정도전이 베스트죠. 그 다음에 태종과 성종 관련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5세기 주요 왕들 업적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늘 변함없는 것은 세종대왕이죠. 그러면서 또 성종도 같이 보시고요. 조선전기 대외관계 4대 교림 이 문제가 2019년 3월 달에 봤던 서울시 7급과 여러분 자, 이 서울시 사복 문제에서 좀 기본 문제를 물어봤었어요. 다시 한번 그 문제 파악해 보십시오. 그 다음 지방제도. 그러면 고려의 지방제도 조선전기 지방제도 같이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아까 과거와 교육제도도 고려도 안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번 고려와 함께 같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고려도 전시가가 5년간 나오지 않았는데 조선도 여러분 과전법 그리고 이어서 직전법 그리고 성종 때 직전법 체제하에서의 관수강급제 그리고 16세기 중년 명종 때 직전법 폐지 즉 토지에도 문제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5년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기본 개념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헷갈리는 자, 주요 기초를 파악해 볼까요? 자, 1번 태종은 언론기관인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고 즉
고려 때 있었던 중서문화생의 낭사를 사관으로 동시켰고 호족 사업을 강화했고 보법을 실시했다. 앞은 맞았지만 뒤가 틀렸네요. 보법은 세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종의 육조 직계제와 세조의 육조 직계제 관련 사료 나올 때 여러분 자 헷갈리지 않죠? 태종은 생색내면서 내가 좀 몸이 불편하지만 육조 직계세 실시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조는 앞에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 또한 자 이제 고 세종 다음에 문종 그리고 그 다음에 단종이 너무 어려서 앞에 왕이 너무 어려서 그래서 자 내가 다시 한번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겠어라는 이 얘기가 나와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 연구기관인 집현전이 폐지된 시기는 자 세조였고요. 이종무가 외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즉 스시마토부는 세종이었으니까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종의 대외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향교는 국가의 사익을 받으면서 면세 특권이 이루어졌다. 향교? 향교가 무슨 사회? 자 아닌 거 아시죠? X고요. 서원입니다. 또 하나 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 자 문화유산이 됐으니까 서원의 9개 서원을 외우지 마시고 서원이 도대체 무슨 기능이었는지 다시 한번 16세기 서원만 확실하게 파악하십시오. 자 4번 조선시대 문과 속간 1차 시험인 초시는 각도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발 인원을 배분했고 또 하나 자 복시에서는 33명을 성적순으로 선발했다. 자 OX5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자 문과에서 우리가 문과에 속과와 대과가 있는데 속과는 초시와 복시만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문과 대과에서는 자 뭐였어요? 자 바로 초시 그 다음에 다시 복시 그리고 자 마지막 임금님 앞에 보는 전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특히 문과의 대과에서의 복시에서 3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조금 애매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조선시대 문과 속과 1차 시험인 초시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발되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과 대과에서 자 초시 그리고 복시, 이 복시에서 33명을 뽑았고 이 33명이 그대로 자 마지막 여러분 전시에서 갑을병으로 뽑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자 인구 비례는 자 문과 속과에서도 문과 대과에서도 초시는 인구 비례가 반영되고 그 다음 무과에서도 초시에서는 인구 비례가 반영되고 단 잡과에서만 인구 비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게 봐두십시오. 그 다음 5번 자 조선 초기 신숙주는 일본에 다녀온 후 일본의 사정을 자세하게 소개한 견문록 해동제국기를 언제? 성종 때 편찬했습니다. 신숙주가 일본에 간 것은 세종 때고요. 그리고 성종 임금 때 해동제국기를 썼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6번 조선전기 왜구에 대해서는 강병책과 더불어 회유책을 폈지만 관직은 수여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자, 왜구에 대해서는 강병책과 회유책 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귀한 사람들에게는 자 관직도 수여해줬어요. 그리고 자 7번 과전법 실시하에 제1과 150결에서 제18과 10결까지 토지를 18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고 수조율은 공전사조와 막론하고 무조건 1결당 30도 즉 1결당 10분의 1이고 10분의 1 즉 30도를 정하였다. OX5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온 주제들 빠르게 보세요. 이젠 정말 특별한 게 보는 게 아니라 자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안 나온 주제도 중요하지만 나왔던 주제들과 관계되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자 최종 점검 3 다시 여러분 시작할게요.